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홍사훈의 경제쇼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 개막됐습니다. 기업들 실적 그리고 앞으로 증시점만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제가 한 5개월 됐는데 이거 진행한 지 처음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불러주셔가지고요. 앞으로 자주 좀 부르겠습니다. 아, 예. 열심히 공부해 오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예. 오셨는데 주가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그렇죠. 오늘만이 뭐예요? 아니라 어제부터 이제 주가가 내려갔는데.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다라고 보기에는 오늘까지도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좋고요. 예.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14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5원까지. 예. 아침에 40원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미국에 있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2까지 떨어진 상황. 예, 오늘 예. 아침에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상황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고 예. 이게 얼마 전에 1.7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가 변동성이 생겼어요. 아니 그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예. 누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 2.0, 2.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렇죠. 거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은 거죠. 우리도 이제 급박하게 4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KBS 오는데 길에 차들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특히 여의도는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상황들이 과거 1, 2, 3차 때와는 다르게 예. 다시 그러니까 2, 3차 때는 그래도 증시도 좋았고 예. 경제가 좀 좋았고 내성도 생겼습니다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상황이 마치 1차 때처럼 저도 그 백신 1차 접종은 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예. 이제 다음 달에 2차 접종을 할 텐데 1차 접종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자신감이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몰고 올 이 경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예.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증시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 환율 지금 1145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확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번에 발표된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예상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37만 건이 나왔죠. 예상이 35만 건이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자산에 대한 그 선호 현상들이 확 쏠리게 되고 이러면서 신흥국에서 돈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미처 보이다 보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급등을 한 상황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양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근데 미국에서 보면 신흥국이라고 보이는 게 우리나라 중국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답 안 나오는 인도, 브라질도 같이 신흥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은 외국인들은 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한테 뭐가 그 좋고 나쁜 건지 일단 수출하는 기업들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은 긍정적입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환율이 뛰는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환율이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특히 이제 우리가 달러 대비 움직인다라는 것은 또 유로화 대비해서도 움직이고 복잡한 셈법인데 어찌 됐든 다른 나라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이느냐도 셈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좋아져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러니까 환율이 1145원에서 30원, 2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국내로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한 환차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서는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거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면에 환율이 이렇게 원화 약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다라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요소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도 불안하다라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외국 환율에 우리나라 환율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증시도 지금 외국인 자본들이 이것 때문에 그 좀 주저거릴 왜냐하면 상반기에 지금 외국인 그렇죠.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환율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13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여기서 이제 간헐적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들어와 줬는데 예. 어제 오늘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한 아하. 모습들을 보이면서 예. 외국인들이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에 코스닥에서는 좀 사는 듯한 모습 보였어요. 예.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확 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 환율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꼭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예. 하루하루 환율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 외국인들의 주문 같은 경우 미리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예. 어찌됐든 환율에 민감하다라기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발을 일단 빼고 보자라는 예. 분위기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특정한 거대 뭐 기관의 자금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예.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금과 같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기관의 진짜 자금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예. 개인들의 자금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외국인 개인?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중국 펀드를 가입하면 예. 우리 돈이 기관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서 예. 중국 증시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톰이라는 사람이 신흥국 펀드에 가입을 하면 예. 그게 외국인 자금이 돼서 국내에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외국인 톰 아저씨가 이렇게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대부분 저는 기관이 사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높은데 예. 우리가 이제 뭐 베트남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트남 개인들이 다 끌어올린 그런 한때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처럼 예. 현재 우리나라도 개인들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 펀드 수익률이 안 나다 보니까 환매를 해서 끄집어낸 거죠. 돈을 끄집어내서 직접 투자를 한 거죠. 예. 지금 미국도 개인 투자 비중이 사상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도 펀드들이 수익률을 못 내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미국도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소위 말해서 미국의 기관의 역할이 축소가 됐고 미국의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도 축소가 되고 있다. 저는 이런 시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그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했어요. 네. 삼성전자는 이게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이라는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죠. 진짜 1분기에도 10조 정도 됐었죠. 9조 4천억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1분기 때보다도 한 3조가 더. 예, 나왔습니다. 아니 코로나인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돈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조 5천억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네. 코로나19 이전에 찍었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사라지고 예. 다시 12조 5천억을 찍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비수기 때 찍었다라는 거. 2분기가 보통 비수기거든요. 예. 비수기에 찍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제 3분기 때는 단가 인상도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성수기로 보고 있으니까 예. 이제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13조, 14조에서 15조 이렇게 무슨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외치는 증권사도 이제 나타나기 예. 시작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한숨 쉬는 이유를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나. 왜 한숨을 쉬세요? 8만 전자의 껌딱지가 이제 깨진 지 이틀 이내 되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 한숨 나올 만하네. 예, 항상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던 안 갖고 계시던 예.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만 예. 국내 증시가 움직인다라는데 그렇죠. 전 이것 때문에 못 간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 삼성전자가 9만 전자, 10만 전자를 가면 예.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수가 3,400, 3,500 가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끌고 높으면 가니까.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2020년을 생각해 보면 2,000포인트 갔을 때 기관들이 수익률을 못 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다라는 거죠. 대부분 여의도 분위기 보면 펀드 매니저들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좀 보면 저도 방송에서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좀 많이 온 거 아니냐. 예. 특히 3천까지 오리라고 생각했던 증권사들은 하나도 없었던 상황에서 3천까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펀드 대비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그런 농담도 SNS에 돌아다녔죠. 펀드 매니저 부인 되시는 분이
종목을 사서 묵혀뒀더니 예. 남편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더라. 아하. 이런 SNS에 농담 아닌 농담이 예. 이제 돌아다녔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펀드 유출이 조금 줄기 시작했습니다. 펀드들이 수익률을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것은 3,300에서 지수를 붙잡아 놓고 예.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그리고 예. 52주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펀드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기자님께 제 반문을 해볼게요. 여쭤볼게요. 예. 펀드 매니저라면 예. 삼성전자를 담아서 지수를 3,400을 끌고 가면 결국 펀드 매니저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3,400을 가면 예. 우리가 벤치마크 대비 나의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예. 그럼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서 예. 3,400을 보내서 나의 그 상대평가 지표를 올려버리겠습니까? 그냥 아니면 삼성전자를 안 사서 낮춰놓겠습니까? 안 살 것 같은데. 그게 펀드 매니저들의 공통된 지금 분위기다. 예. 여기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굳이 사서 예. 9만 전자 10만 전 지금 개인들 비중도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예. 내가 평가를 박하게 받느니 예. 차라리 삼성전자를 안 사고 다른 걸 사서 올리는 게 그렇지. 상대적으로 예. 개인적인 평가는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거가 한 가지 이유일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 시장 가설이라는 경제 이론이 있는데 예. 모든 것들은 즉각 시장에 반영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했던 이론인데 그게 이제 그렇다라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초과 수익은 어디서 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라는 게 그 수익률이 그 기업의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주가의 수익률도 좋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는 또 한 가지 차용주의 견해를 보면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외치는 주식이 가는 것은 제가 증권회사 25년 경력 동안 잘 보지 못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얘기할 때 제가 네. 13만 원대 KBS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혹시 13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70만 원대인데 네. 그때는 네이버만 관심을 가졌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카카오 얘기를 안 하면 뭐 얘기를 안 되는 것처럼. 예. 삼성전자도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당장 갈 만한 힘은 별로 없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만 전자 추이까지 빠지냐? 그렇진 않다. 예.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LG전자도 그 1조 원대 영업이익 올렸습니다. 예. LG전자는 뭐 가전인가요? 그럼 주로 이렇게 동력이? 주로 가전이고요. 네. 더군다나 LG전자는 이번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LG전자가 이번 휴대폰 사업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비용을 이번에 넣었어요. 예. 이번에서 그 어닝에 네, 어닝에 넣었어요. 네. 넣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구광모 회장이 진출하시면서 예. 구광모 회장이 이제 선언한 게 전장 사업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네. 전장 사업은 구광모 회장의 의지가 아니에요. 선대 회장의 유지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방송에서 드리냐면 예. 여러분들 5년 전 그 선대장 계셨을 때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신년사가 나옵니다. 보통 회장님들 신년사시잖아요. 하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리 LG는 전장 사업으로 간다라고 이미 밝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쫙 해놓고 갑자기 돌아가셨고 구광모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신 건데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 LG 마그나라든지 있죠. 이런 쪽들에 네. 이제 얘기들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예. 지금 증권사에서 어제 오늘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그 LG 그룹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을 반영해버렸으니 예. 일종의 빅베스죠. 한번 밀어놨으니 다음 3분기 때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예. 그 손해에 대한 부분들 빼고 나니까 거기에 전장 사업 부분들도 이제 3분기부터 흑자가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혹자들은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이게 폴더블 폰이 잘 팔릴 것인가에 삼성전자의 향배가 달렸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거든요. 예. 물론 반도체가 워낙 이제 되지만 근데 LG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에서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적자 사업 부분 LED도 잘라냈고 휴대폰도 잘라냈고 그런 거 다 반영한 재무제표가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 사실 의향이면 LG전자가 더 드라마틱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철강이나 화학 쪽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실적도 괜찮고 예. 주가도 좀 많이 올란 상태지만 하반기에는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왜 그런 피크아웃 거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정유주는 올랐는데 예. 화학은 중국 공장들이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 논란들이 증권사에서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놨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좀 중소형 철강사 중심으로 아직 피크아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 10%대 어마어마한 지금 코끼리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화학이라면 철강엔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하지만 화학은 조금 발을 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 어차피 받아놓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이제 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뭐 수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유가도 현재 지금 75달러가 아무래도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제 마진에 대한 것들도 조금 감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화학과 철강은 이제는 좀 구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버스 투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주가 떨어지는 때 이제 베팅하는 분들. 예. 이거 요즘 그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그 인버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인버스 네. 투자한다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인버스 투자하실 바에는 차라리 지금 뭐 자격을 취득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네. 선물 차라리 매도를 치는 게 낫지. 예. 인버스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인데 예. 첫 번째는 지금이 과연 고점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도 정답을 얘기를 못하죠. 인버스가 승리하려면 그렇지. 지금이 고점이어야 내려가야 되고. 되는 거니까. 예. 두 번째는 예. 심리적으로 이게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이제 파생도 해봤고 예. 이게 공매도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인버스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 예. 감히 인버스를 말씀을 드리면 풋옵션을 들고 있거나 예. 선물을 매도치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네. 오르는 데 익숙해져 사서 그렇지. 올라가서 파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예. 팔고 떨어지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변동성도 예. 쉽게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어. 그리고 서로 이게 잘못되면 예. 손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 공매도도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대한 제가 뭐 책 이름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에 관련된 책들이 최근에 국내 저서가 나왔습니다만 3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쓰신 책이 딱 한 권 있었어요. 예. 거기서 보면 공매도를 쳐야 되는 시기가 나와요. 예. 그게 무슨 시기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헤드앤숄더라는 주가의 전형적인 그 고점을 찍었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산이 세 개 있다. 네. 삼각산이 세 개 있으면 가운데 산이 가장 높고 그다음 산이 살짝 낮다 떨어졌을 때 여기가 상승의 마무리다라는 건데 그 책에 보면 여기서 공매도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이 마무리됐을 때 이론적 근거를 갖고 쳐야 그걸 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래요? 예를 들면 눈에 논리적 보여요? 근거는 좀 됩니다. 예. 논리적 근거는 되는데 지금 인버스라든지 공매도를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점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예. 막연히 심정적으로 이 정도면 올랐겠거니 예. 그리고 여기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수가 흔들리겠거니라는 감정으로 매매하시면 그거는 이건 올라가지 않을까? 야, 이 종목 좋지 않아? 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지극히 지양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 제가 뭐 이쪽에 과문하다 보니까 인버스라는 이런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그런 이것도 금융 상품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똑같은 상품입니다.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건데요. 예.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올라갈 때만 투자를 하게 되면 예. 한 방향만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예. 모든 방향에서 해야 해지도 되고요. 예. 소위 말해서 해지도 되고 어떤 방향에서든지 수익을 좀 벌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우리가 MSCI 지수 같은 경우 선진화되려다가 못 들어갔죠. 들어간 여섯 번째 이유가 공매도를 1년 동안 안 했던 이유고. 뭐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 예. 뭐 그것도 이제 갖다 붙인 거긴 외환을 갖다 뭐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하라는 조건도 있었는데 예, 그건 그거는 우리가 뭐 매년 우리가 뭐 못 받아들이는 예. 조건이고 어쨌든 여섯 번째가 이번에 한번 꼬리표가 붙긴 했습니다만 예.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하나의 매매 기법이긴 해요. 예. 그런데 저는 모든 매매 기법을 모든 투자자가 다 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버스라는 것도 어떤 과열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해체 수단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거로다가 그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예. 이른바 꾼들한테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은 맞다.
정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결국 만난다라는 약속에 믿음하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기반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이게 과열이니까 역발상을 한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노름의 뭔가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노름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뭐 그런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주식시장에 그 썸머 랠리라는 그 말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네. 주식 잔뜩 사놓고 이제 휴가 가니까 예, 그때 맞습니다. 6월, 7월에 이게 주가가 그래서 썸머 랠리 때문에 확 오른다.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한 달 전에는 조금 가능성이 그나마 보였는데 요 며칠 사이에 급변한 것 같습니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주식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게 어제 오늘로 마음이 조변석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으면 거기 또 순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올 여름 휴가도 지금 제대로 여러분들 가실지 의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분들이 호텔 로비에 계셨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다라면 썸머랠리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금리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하셨는데 올릴 게 거의 뭐 올린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약간 좀 그 순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이게 그 올리면은 국내 증시에는 이게 더 부담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가는 건 맞겠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만 지금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다시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1 이하이기 때문에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주가를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인식이 바뀐 게 지금 뭐 올 1월 달이긴 합니다만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30 세대들 만나보면 주식 투자 외에는 대안이 없다. 물론 그 말이 맞냐 틀리냐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0.25%포인트 가지고 1% 이하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리라는 게 한 번 방향을 틀어서 올린다 하면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 성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제학 배울 때만 하더라도 금리와 주가는 반대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동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감을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주가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에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한계 기업. 소위 말해서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인 기업들. 전체 상장사 중에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내는 수준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가지고 원금을 못 갚고 이자만 갚는 수준이 전체 상장사의 30%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 종목에서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서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주가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그 자금 투자자들 그 자금은 하반기는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된 사항이 삼성전자랑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 살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이고 환율단으로도 예측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일본 수출 규제 2년 남긴 건 무엇이고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의 독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에요. 제 민주주의 가치에는 좀 반하는 거. 그리고 성문법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에 기반을 둔 가치로 생각해 봤을 때는 매일 아침